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고 또 강의에서 만나려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하셨어요? 네, 운동 쉬지 말고 안 되면 저는 계단 매일 오르신다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독서도 네, 정말 틈을 내서 하셔야 돼요. 틈을 내서. 독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책 읽는 엄마 되시면 아이는 분명히 잘 큽니다. 네, 오늘은요 세계사 말씀 좀 드릴게요. 한국사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세계사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한국사는 과목이에요. 초등 과목. 5학년 2학기 사회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요. 실제로 한국사에서 있었던 그 사실들을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닥치면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네, 외워야 될 부분들도 초등에서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세계사는 아니잖아요. 세계사는 네, 중학교 가야 나오는 과목이고요. 초등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과목이면서 동시에 하는 분들은 하고 있는 과목,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애매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냥 저의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참고하셔서요. 이 아줌마의 생각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생각을 만드시면 돼요. 제가 그 목적이에요, 영상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요. 생각할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으세요. 짚으셨다가 생각을 해놓으시고 결정을 해놓으셨다가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때 막 검색하느라고 네, 바쁘시지 말고요. 아, 세계사 맞아. 한번 내가 요렇게 하려고 생각했었어. 라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디까지나 초등 시기에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네, 엄마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성장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제가 다 떠먹여 드리는 것만 먹고 계시면요.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 집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냥 아 이런 얘기가 있구나. 여기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사는요. 일단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올 건데요. 그 방대한 양을 초등 때 미리 외울 필요도, 네, 다 알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안다고, 네, 중학교 내신 성적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장담 못하죠. 그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에서 세계사까지도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초등에서의 세계사는 노출이에요, 노출. 한국의 역사는 이러하고 그 시간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변해왔어. 그래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 나라들이 꾸려져 가고 있어. 세계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 다양한 인물들이 많은 업적을 남겼어.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큰 틀을 아이 머릿속에 일단은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 기본적인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전쟁을 겪었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요런 식으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거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 사실에 노출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초등 때 노출을 시켜주세요. 노출. 네, 노출 어떻게 시킬까요? 자, 첫 번째 위인전을 활용하세요. 초등 때 위인전이 참 유용한 이유가요. 제가 한국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위인전을 보고 있다면 임진왜란을 모를 수가 없죠. 네, 조선이라는 나라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위인전을 읽잖아요. 그러면 나폴레옹이 살았던 시대와 그 상황 그리고 나폴레옹이 했던 업적들, 나폴레옹이 참여한 전쟁 같은 것들을 알게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물과 한국의 인물이 적절히 섞여 있는 출판사 상관없습니다. 네. 어느 출판사가 책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위인들이, 정말 중요한 위인들이 빠짐없이 들어있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좋아는 하지만 후 시리즈 중에서, Y 인물 시리즈 중에서, 네.
그 뭐 트와이스 편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 책보다는 네, 정말로 이제 그 모든 업적이 다 평가가 끝난 인물들에 대해서 세계사,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위인전을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인전을 아이가 원한다면 한 권 한 권 사는 것도 좋고요. 위인전 같은 경우는 그냥 전집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들 어릴 때 전집, 위인전 전집을 60권 세트를 받았어요. 이렇게 물려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좋은 분께 받아서 좀 낮은 수준의 위인전이었지만 그냥 초등 내내 그것만 봤어요. 더 수준을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인물들이 살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인물들이 이런 주요 업적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길 바라는 거였지, 위인전을 통해서 글밥을 늘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글밥이 적은 책이었고 그림이 있는 그림 동화책이었는데요. 이거를 저 캐나다 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이 책을 봤었어요. 그걸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워낙 인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위인의 이름을 알고 있고 위인이 뭘 하던 사람이다 라는 거 정도를 아는 걸로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위인전 한번 갈아타야지 라고 하신다면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더 좋은 책, 더 많은 책을 읽고 뭐 글밥을 늘리는 건요, 위인전으로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계 인물들의 모습, 또 세계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중에는요, 고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고전은 아니지만 안내의 일기라는 책이 있죠. 네, 안내의 일기를 보면요, 그 시대 상황을 모르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그쵸? 네.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안내라는 친구가 쓴 건데, 뭐 사실이다 허구다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둘째 치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쵸? 그 사건에 대해서 노출이 된 거예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안내일기 원본을 아이한테, 초등아이한테 드밀 수는 없지만 그게 초등용으로 나온 세계 명작 시리즈, 고전, 초등용 고전 시리즈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슬그머니 권해주고 밀어 넣어주고 깔아 놓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책은 깔아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책장에 이렇게 놓지 마시고요. 깔아 놔야 돼요. 자꾸. 온 집안이 생 난리가 나도 그냥 깔아 놓으세요. 사람이요, 이게 세워져 있는 책을 볼 때랑 누워져 있는 책을 볼 때랑 그 책에 대한 호감도가 달라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집이 지저분해도 좋으니 거실에 책이 많이 깔려 있어야 이걸 다 보고 나서 책장에 가서 책을 꺼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책을 또 잡아 드는 거죠. 그러면서 책의 권수가 늘어나고 책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위인전을 통해서 대략 이런 정도 느낌을 알았다, 그리고 세계사에 관심을 보이고 세계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요, 주로 추천하는 책들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전집 중에서. 전집이라기보다는 뭐 한 10권짜리 정도 되는 시리즈물인데요. 으라차차 이야기 세계사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고요. 용선생 세계사, 요새 용선생 시리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으라차차가 아니지, 요렇게 2가지를 약간 초등 수준으로, 초등 중학년 정도 수준으로 보시고요. 요거에 조금 쉽다, 유치하다, 올리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책이 교양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세계 역사 이야기라는 시리즈예요. 이거 꼭 메모해 놓으세요.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초등 고학년들, 또 중학년이라 하더라도요, 세계사에 관심이 있거나 글밥이 이미 늘어난 친구들, 좀 똘똘한 아이들은요,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책이에요. 근데 책 한 권이 이렇게 두꺼워요. 5권 시리즈고요. 중고 서점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중고로 사서 읽었고, 중고로 다시 되팔았고, 다시 중고로 구입을 할 예정이에요. 캐나다 오면서 잠시 정리를 했던 것뿐. 교양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세계 역사 이야기. 책이 두꺼워서 얼핏 되게 거부감이 드는데요, 읽어보면요, 왜 책이 내용은 어려운데 술술 읽히는 책이 있죠. 이 책이 바로 그렇게 씌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세계사 책을 깔아놨다라고 하니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책 깔아놓은 책 이름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그러시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요, 엄마가 흥미롭게 보시기에도 괜찮아요. 세계사 쪽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접근하기 편하게 나온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뭐 근대편, 중세편 이렇게 해서 5개로 찢어져 있고요. 아이가 아직 이 책을 볼 나이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이 책을 언젠가 한 번은 볼 거예요. 봐야만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중고로 나온 거 있을 때 미리미리 그냥 사두시고 엄마부터 보시고 엄마가 보는 걸
아이가 따라보고 하는 정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사 분야의 책도 독서의 한 그런 장르로 이렇게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세계사라는 어떤 그런 큰 흐름 속에 생각을 하자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만화로 나와 있죠. 처음 시작은 만화로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정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이런 신화가 있다라는 수준에서 아이가 한번 겪어보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네, 신화도 보고 위인전도 보고 하면서 점점 실제 사건들을 다룬, 실제 사실을 다룬 세계사 책으로 넘어가고요. 세계사 책을 보다가 교양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세계 역사 이야기, 여기까지 가면 저는 초등에서 교양 있는 그 시리즈까지 가면요, 세계사는 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노출이 됐고 이 정도 글밥을 이해하고 이 정도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세계사에 대한 지식과 글밥이 이 정도 된다. 독해력이 이 정도 되면요, 중학교 가서 이제 세계사라는 과목을 만났을 때 큰 무리 없이, 거부감 없이 세계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거 예전에 읽었던 건데 라고 하는 반가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성적을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암기를 할 때 그때는 집중해서 암기해야 돼요. 내신이 너무나 중요해져 가고 있는데, 외워야 될 때는 외우는 게 공부죠. 그죠? 공부의 방법이 이해만 있지 않아요. 노출만 있지 않아요. 초등에서도요, 외워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해만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노출만 해도 충분한 과목들이 있는데, 초등의 세계사는 노출까지가 정말 좋고요. 이해도 잘하면 너무 좋고요. 거기에서 올라가서 이제 정말 본격적인 암기는 중학교에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불안한 마음에 아이가 세계사의 어떤 그런 주요 사건들을 외우고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외우고 뭐 시대상을 살피고 이렇게까지 욕심내다가는요, 아이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와요. 아이가 세계사 말고도 우리가 아이 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관리해야 될 과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계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는 조심스러운데요. 이왕 우리가 아이들 위인전 읽히고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읽히고 있고 세계사 책 뭐라도 하나 노출해주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런 순서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저는 시작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만화책 같은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 있는 만화 위인전이나 글 위인전으로 시작하고 위인전과 세계 명작 그 글밥을 늘려가시고 이야기 세계사나 용선생 세계사처럼 세계사를 다룬 10권짜리 정도의 시리즈물로 처음 제대로 오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교양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세계 역사 이야기, 요 정도로 이렇게 가시면요, 큰 무리는 없으세요. 크게 구멍이 나거나 크게 막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아니고요. 요 정도로 생각하고 초등 때는 세계사를 요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사는 과외를 받기도 애매하고 학원 과목은 없을 뿐더러 집에서 엄마가 해주기에는 또 너무 방대하잖아요. 독서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다룬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 아니면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같이 보면서 그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도 한국사처럼 그렇게 비슷한 컨셉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지만 너무 또 방치하지도 않고 그 사이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에서요, 블로그, 유튜브 또 사업장 홍보하실 수 있어요. 홍보 공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홍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다들 새해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대박이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목표가 있지 않죠? 우리 각자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